어머니, 올해는 배달김치 시켜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김장의 계절. 많은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며 김치를 담그죠. 하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그 김장날이 1년 중 가장 무거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이웃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 바로 한국 가정에 숨겨진 갈등, 김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반이면 회사 책상에 앉아있죠. 기획팀 대리로 일하는 그녀는 매일 회의와 보고서에 쫓깁니다. 퇴근 시간은 늘 불규칙하고 집에 돌아오면 밀린 빨래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안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32살 직장인 민지. 나도 피곤해라는 말로 소파에 누워버리면 그만이죠. 민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혼자 집안일을 처리합니다. 평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주말이 오면 한 주 동안 밀린 청소와 장보기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김장 광고가 TV에 나오기 시작할 무렵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전화가 올 거라는 것을. 딩동. 예상대로 시어머니 영숙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지? 요즘 날씨가 딱 김장하기 좋더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자. 작년에도 했잖아. 우리 집 김치는 내 손맛이 비결인데 이제 내가 제대로 배워야지. 시집 온 지도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작년 김장 이후로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요즘은 배달김치도 정말 맛있게 나온다고 하던데 올해는 그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도 좋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배달김치? 그게 무슨 김치야? 공장에서 기계로 대충 만든 거 먹으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먹고 자라나? 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서야 집안에 기운이 있겠어? 옛날 며느리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밥 차려드리고 그랬는데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일도 벅찬데 이제는 시댁의 전통까지 떠안아야 하는 걸까?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 한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2부 김장날의 침묵 900자. 토요일 아침 민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나는 회사 일 좀 보고 나중에 갈게라며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민지 혼자 시댁 문을 두드렸죠. 왔구나. 시어머니 영숙은 짧게 인사하고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절여진 배추 신포기가 쌓여 있었고 큰 대야에는 빨간 양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민지야,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대충대충 하면 맛이 안 나. 이 양념 봐. 국산 고춧가루에 멸치 액젓, 새우젓, 생강, 마늘 다 직접 준비한 거야. 배달 김치는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 영숙은 말하며 배추 한 입 한 입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그 옆에서 따라했지만 손이 시어머니처럼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양념을 너무 많이 발라. 이렇게 해야지.
영숙은 민지의 손에서 배추를 낚아채듯 가져가 다시 양념을 발랐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 배추를 집어들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김장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은 고춧가루 때문에 얼얼했고 허리는 점점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김장 100포기도 하루에 다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네.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며 지쳐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또 요즘은 다들 직장 다녀. 나도 젊었을 때 이랬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민지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30포기나 남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좀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허리가 좀. 쉬면 언제 다 해? 날 저물기 전에 다 끝내야지. 김치는 신선할 때 담가야 맛있어. 민지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엌 안은 배추 냄새와 고춧가루 향으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탁, 탁 울려 퍼지고 김치국물만 뚝뚝 흘러내렸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겨우 김장이 끝났습니다. 민지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에는 김치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며느리 같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민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실 이 갈등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김장을 할 것인가, 배달김치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 영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영숙은 올해 65입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3살에 시집을 왔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김장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죠. 그 시절 영숙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주부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손맛 좋은 김치를 담그면 시댁 식구들이 칭찬했고 그것이 영숙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그 한마디가 1년 내내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며느리를 맞은 영숙은 자신의 김치 비법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내 손맛은 곧 자신의 존재 의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지가 배달김치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영숙은 그것을 자신의 방식, 더 나아가 자신 자체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평생 정성 들여 만든 김치가 배달 김치만도 못하다는 거야. 내 노력은 이제 쓸모없다는 거야. 영숙은 사실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자신의 방식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반면 민지의 입장은 어떨까요?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겨우 입사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결혼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지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은 매일매일의 전쟁입니다. 회사에서는 결혼했다고 일 대충 하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집에서는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네라는 말을 들을까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합니다. 그런 민지에게 김장은 또 하나의 거대한 짐입니다. 물론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손맛 좋은 김치가 맛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주말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고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남편은 김장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시간도 소중해. 민지가 배달김치를 제안한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을 부정하는 말로 들렸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김장이라는 상황에서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간 갈등은 비단 민지와 영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영숙이 젊었을 때만 해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가족 내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도 집에서는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영숙과 민지는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왜 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집 전통이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했죠. 민지 역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왜 김장이 부담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달김치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나누지 못하니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민지는 시어머니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셋째, 남성들의 부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민지의 남편 준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장날 그는 회사 일이 있다며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장이든 명절 준비든 대부분의 가족 행사에서 남성들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고집이 세긴 하지만 한 번만 해줘라거나 엄마, 민지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대요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남성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넷째, 완벽한 며느리 신화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좋은 며느리는 시댁 일을 솔선수범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며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대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며느리들은 이 불가능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김장이라는 작은 이슈가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브 마이너스 해결의 실마리 1200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과 민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만드신 김치가 정말 맛있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 정성과 손맛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 체력이 정말 한계예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집에서는 밀린 일들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제대로 쉬질 못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숙도 며느리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민지가 배달김치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 것은 실용적인 제안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김치가 정말 최고예요. 친정 엄마도 어머니 김치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솜씨와 노력을 먼저 인정한 다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으세요. 김장을 아예 안 할 것이냐, 전통 방식대로 다 할 것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장 규모를 줄이기 50포기가 아니라 20포기만 담그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구매하기. 역할 분담하기. 시어머니는 양념 만들기, 며느리는 배추 버무리기 등 역할을 나누고 남편과 다른 가족들도 참여시키기. 간소화하기. 김장 당일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준비하기.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올해는 어머니께 배우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제가 직접 해보는 건 내년부터 조금씩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엄마, 민지가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해요. 저도 집에서 민지가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봐요. 올해는 김장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내에게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김장할 때 내가 같이 갈게. 나도 배워야지 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어머니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숙은 자신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또한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치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를 담갔다 해도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세요. 꼭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전통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을 가족이 모두 모이는 즐거운 이벤트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레시피는 존중하되 며느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장의 목적이 완벽한 김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면 훨씬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고 김장철이 돌아왔죠.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민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 미리 반차를 내놓으려고요. 영숙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아, 그래? 사실 올해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쉼포기 하는 게 좀 버거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럼 어머니, 올해는 20포기만 할까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같이 오라고 할게요. 셋이서 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담근 김치를 친정 부모님께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민지야, 작년에는 내가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하다. 민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김치가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김장날 세 사람은 부엌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은 양념 만드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고 민지는 노트에 적으며 질문했습니다. 준호는 서툴지만 배추를 씻고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젓갈 비율이 맛의 핵심이시라고요? 그래, 이게 우리 집 비법이야. 근데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 내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도 돼. 세 사람은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작년처럼 침묵 속에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물포기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점심시간에는 준호가 주문한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쉬었습니다. 엄마, 작년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김장이 재미있네요. 그러게. 김장이 꼭 힘든 일만은 아니구나. 영숙은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겪는 세대 간의 갈등, 이해와 소통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장이 아니더라도 명절 준비나 육아 방식 또는 다른 가족 문제에서 말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전통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 세대는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들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또는 우리 와이프가 좀 예민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치 한 포기에는 배추와 양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사랑이 담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강요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정성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는 김치는 완벽한 레시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김치가 진짜 맛있는 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어머니로서의 고충도, 며느리로서의 어려움도, 또는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입장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족관계,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유익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